이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가족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충남 천안의 작은 고아원. 낡은 목조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이 마당 한 구석에 앉아있는 8살 소년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현수는 오른손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저녁 먹자. 김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현수는 천천히 일어설 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가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죠. 식탁에 앉은 현수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의 화상 자국이 유독 붉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그 자국을 신기하게 바라볼 때마다 현수는 손을 재빨리 감추곤 했습니다. 현수는 참 조용해. 맨날 혼자 있어. 손이 왜 그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현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가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되면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달콤한 냄새. 하지만 그 기억들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서 잡으려 하면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현수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라도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고아원의 작은 도서관은 현수에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책 속에서만큼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현수야, 오늘도 책 읽으러 왔구나. 도서관을 관리하는 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자리로 향했어요. 창가 구석자리, 그곳에서 현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습니다.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두꺼운 책들을 읽어나갔어요. 위인전을 읽을 때면 현수의 눈빛이 특별히 반짝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특히 집중했거든요. 현수야, 꿈이 뭐야? 어느 날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멋진 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 선생님은 현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겨우 8살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네, 매일 할 거예요. 현수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책을 읽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날 거예요. 작은 손을 창문에 대고 입김을 불어 흐린 유리창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오른손으로 말이죠. 그 순간 현수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금세 눈물을 닦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숙제를 해야 했거든요. 미래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부모님을 위해서 현수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밤은 깊어갔지만 현수의 작은 책상 위 스탠드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20살이 된 현수는 이제 키도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현수야, 또 도서관이야? 같은과 친구 민호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가방을 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과제마저 끝내야 해. 너 정말 대단하다.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현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 이 대학에 입학한 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고아원에서의 그 다짐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습관처럼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어릴 때보다는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남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국까지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야. 현수는 혼잣말을 하며 기숙사 문을 열었어요. 대학 4년 내내 현수의 생활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현수 씨, 저희 회사 어때요? 취업 설명회에서 한 IT 회사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현수의 성적과 포트폴리오를 본 여러 회사에서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감사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현수는 직원 30명 정도의 작은 IT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현수는 확신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아. 입사 첫날 현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어요. 현수 씨죠?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팀장 김준호입니다. 팀장은 현수와 악수를 나누려다 그의 오른손 화상 자국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악수를 이어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모바일 앱 개발이었어요. 현수는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렸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했죠. 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김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수가 개발한 앱이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회사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어요. 현수 씨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대표이사가 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회사를 만들고 싶어. 회사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현수는 다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품었던 그 꿈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3년 후 현수는 마침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몇몇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거였어요. 현수야, 성공하면 꼭 연락해.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현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현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현수의 회사 드림테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현수 포함 5명 뿐이었지만 모두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로 세상을 바꿔보자. 현수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낮 없는 개발과 영업 끝에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현수의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진정한 백만장자가 되었죠. 해냈구나. 상장 기념식장에서 현수는 오른손의 화상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자국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길의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현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 성공했어요. 정말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혼자 샴페인을 들며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깊은 외로움을 달래면서 말이죠. 2025년 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아시아 AI 테크 서밋이라는 대형 간판이 건물 전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이 된 현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의 회장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현수 회장님, 기조연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서 이미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른손에는 얇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화상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3,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분주히 메모를 했습니다. AI가 바꿀 미래,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40분간의 연설 내내 청중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고아원 출신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거듭난 그의 스토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현수는 깊게 인사하며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현수는 정중히 응대하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로비의 한쪽 구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던 노부부와 현수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현수가 재빨리 일어나며 사과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현수의 왼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벗겨지면서 오른손의 화상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노부부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할머니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김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수는 장갑을 다시 끼려 했지만 노부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박순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나이를 묻는 걸까요? 40살입니다만. 40살.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말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박순자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손의 자국은?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화상 자국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릴 때 화재 사고로 생긴 겁니다. 현수의 대답에 박순자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영철이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이번에는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이 노부부가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만 왜 그런 질문을? 우리 아들. 박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현수도 오른손에 똑같은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40살이면 85년생인데 현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름이 현수라고 하셨나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김현수. 우리 아들 이름이 김현수예요.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성도 김씨였고 이름도 현수였습니다. 저도 김현수입니다. 현수의 말에 노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세 사람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현수인 거야?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현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반응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아들아, 우리 아들 맞지? 김영철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서. 맡겨진 게 아니야. 박순자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화재 사고 때 연기 때문에. 우리가 널 못 찾은 거야.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노부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당신들이 그래,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평생 찾아다닌 아들이라고 김영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궁금해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밝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현수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달콤한 냄새. 혹시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기억이었을까요? 그날 밤 충남 천안의 작은 주택. 김영철과 박순자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의 만남이 꿈만 같아서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우리 현수일까? 박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럴 거야. 손의 화상 자국도 똑같고 나이도 맞고 무엇보다 이름까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7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이제 와서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김영철은 벽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색바랜 사진들과 작은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김영철이 한 장의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8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아이의 오른손에는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 정말 똑같죠? 박순자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져요. 김영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으로 37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어요. 88년 3월 15일 현수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김영철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선물을 사오는 길이었죠. 현수야, 엄마가 케이크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현수는 부엌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박순자가 확인하려는 순간
피읍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어요. 현수야, 빨리 밖으로 나가. 박순자는 현수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순식간에 번진 불길과 짙은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수가 울부짖었지만 연기 속에서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과정에서 현수의 오른손이 뜨거운 철제 문고리에 닿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박순자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았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김영철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현수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연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반쯤 탔고 현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수색했지만 현수를 찾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다고요. 박순자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김영철도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현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후 한 시민이 근처 공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현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질식했던 현수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이름이 뭐니? 경찰이 물었지만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른손의 화상 때문에 계속 울기만 했어요. 결국 현수는 신원불명의 아이로 분류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김영철과 박순자는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더 잘 찾았어야 했는데. 김영철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전국의 고아원을 다니며 현수를 찾았어요. 전단지도 수천 장 뿌렸고 TV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현수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년 현수 생일날마다 케이크를 사왔죠. 혹시 돌아올까 봐서.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37년 동안 매년 3월 15일마다 딸기 케이크를 사와서 현수의 사진 앞에 놓고 촛불을 켰어요. 현수야, 어디 있니?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 현수를 만난 걸까요? 박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해요. 그 화상 자국, 나이, 그리고 이름까지.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수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워낙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게다가 충격도 컸을 테고. 김영철은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박순자는 현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현수의 해맑은 웃음이 오늘 만난 그 남자와 겹쳐 보였어요. 현수야, 정말 너였으면 좋겠다. 그날 밤 노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37년 만에 찾아온 희망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같은 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수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김현수, 정말 우연일까? 현수는 혼잣말을 하며 오른손의 화상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국은 그에게 아픈 과거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노부부를 만난 후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받은 자신의 신상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바랜 종이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발견 일시 88년 3월 18일.
추정 나이 8세. 특이사항 오른손 화상, 기억상실. 현수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말한 화재 사고 날짜와 겨우 사흘 차이였어요. 이럴 수가. 현수는 자료를 더 뒤져봤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써주신 메모도 있었어요. 이 아이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 마십시오. 현수는 그 메모를 읽으며 어릴 적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로 8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꿈에서 따뜻한 품이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타나곤 했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현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88년 천안 화재 사고라고 입력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천안시 서부동 주택 화재, 실종 아동 발생.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로 그날 화재 사고가 있었고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나 자세한 신상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김영철, 박순자. 현수는 노부부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죠. 그 중에서 천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현수는 검색을 멈췄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그 노부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부모도 자신을 그리워하며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현수는 약속 장소인 명동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그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 현수는 주저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자신의 부모라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부부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철과 박순자는 현수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는 말없이 현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앉으세요. 현수도 어색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희가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그랬죠? 놀라셨을 거예요. 김영철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현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저희 아들일까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어젯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37년 동안 찾았어요. 우리 현수를. 김영철도 목이 메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다 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찾아다녔죠. 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동안 부모는 자신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었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영철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박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볼까요? 김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가는 길에 박순자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았어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박순자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라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세 사람은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체열이 끝난 후였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의 체열 부위를 살짝 눌렀어요. 그동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는 현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이건 3살 때고 이건 5살 생일 사진이에요. 박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정말로 현수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순자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8살 현수가 엄마와 함께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수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기 케이크, 달콤한 냄새, 따뜻한 품. 이 케이크. 현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딸기 케이크죠? 현수가 제일 좋아했어요. 박순자의 대답에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딸기 케이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딸기 케이크만 보면 왠지 모를 그리움이 느껴졌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혹시 곰 인형도 있었나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꿈에서 가끔 작은 곰 인형이 나타나곤 했거든요. 어머, 박순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현수가 항상 안고 다니던 곰 인형이 있었어요. 갈색 곰 인형에 빨간 리본이 달린. 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본 그 곰 인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인형은 어떻게 됐나요? 화재 때 다 타버렸어요. 현수와 함께. 김영철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손길, 자장가 소리, 그리고 현수야라고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 아파트 10층에 살았죠? 현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영철과 박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어요. 아니에요.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감나무.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을에 감을 따먹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검은 강아지도 있었죠? 이름이 바둑이. 박순자가 외쳤습니다. 맞아요. 바둑이. 현수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거든요. 바둑이와 뛰어놀던 마당, 감나무 아래서 놀던 오후, 그리고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엄마. 현수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정말 우리 현수 맞구나. 김영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동시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DNA 결과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순자가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현수는 박순자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아팠을 때 이마를 만져주던 엄마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저도 뭔가 느껴져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당연해요. 37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김영철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날 오후 내내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고 노부부는 그동안 어떻게 현수를 찾아다녔는지 말해줬어요. 고아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구나. 김영철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답게 성실하게 살았네요. 많이 외로웠을 텐데. 박순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도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순자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네, 꼭 연락드릴게요.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현수는 김영철, 박순자와 함께 진단검사의학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김현수님, 김영철님, 박순자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김현수님은 김영철님과 박순자님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는 그만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수야. 정말 우리 현수야. 김영철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침내 확실해진 거였습니다. 37년 만에 김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도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수야.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지 않을래?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집,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3시간을 달려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과 박순자가 살고 있는 집은 화재가 났던 그 집이 아니라 근처에 새로 지은 작은 주택이었어요. 원래 집은 다시 지을 수가 없어서요. 김영철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돌아올 날을 위해 항상 방 하나는 비워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재단에는 촛불과 함께 딸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날마다 케이크를 사다 놨어.
박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돌아올까 봐서. 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 때 부모님도 똑같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현수야, 여기가 내 방이야. 박순자가 작은 방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방 안에는 새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린 시절 현수가 그린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이 그림들도 보관하고 계셨구나. 현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화재 때 겨우 건져낸 거야. 다른 건 다 탔어도 이것만은.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볶음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현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야.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익숙한 맛이었거든요. 맛있어요. 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레시피는 그대로인데 손맛이 변했을까봐 걱정했어. 박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아이였나요? 참 착했어. 말도 잘 듣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동생들이요? 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막내였어. 그런데 고아원이나 놀이터에서 만난 어린 아이들을 잘 챙겨줬다는 뜻이야. 김영철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를 정말 좋아했어.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을 때도 있었지. 지금도 그래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박순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현수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가족.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자니? 박순자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안 잤어요. 들어가도 될까? 네.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릴 때 잠자기 전에 항상 우유를 마셨거든. 현수는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응,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박순자가 현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으니까. 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7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을 드디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현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꿈속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8살 현수는 다시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을. 천안의 김영철, 박순자 부부 집 마당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부모님과 함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을 따고 있었어요. 현수야, 이거 큰 거다. 여기 좀 봐. 김영철이 높은 가지에 달린 큰 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사다리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감을 땄어요. 어릴 때도 이렇게 감 따기를 좋아했는데 박순자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상당 부분 되살아났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홍시를 많이 따자.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현수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현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새로운 일에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바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현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박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다니.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베풀 차례죠. 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세 사람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드림테크 본사에서 열리는 희망나무 재단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현수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서 이미영이 알려줬습니다. 행사장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오늘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현수가 연단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37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현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말이죠. 현수는 객석에 앉아 있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철과 박순자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희망나무 재단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는 잠시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출범식이 끝난 후 현수는 부모님과 함께 옛날 자신이 살았던 천안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밝은 미래 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새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현수 회장님,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현수는 이미 여러 번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친해진 상태였거든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왔어. 현수가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제 엄마 아빠세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김영철과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우리 현수가 평소에 너희들 이야기를 많이 해. 박순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성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아이들은 현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현수 회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화재가 일어났던 옛집 터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됐구나.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야. 김영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곳이니까. 박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지금처럼 고아원 아이들을 도우려는 마음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7년 전 이곳에서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현수가 말했습니다. 함께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김영철과 박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희망나무 재단 운영 방향, 고아원 아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보낼 시간들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행복해. 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야. 박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김현수와 그의 부모님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남을 돕는 힘이 되었고, 오랜 이별은 더욱 깊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37년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현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